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이슈 포인트 한번 오늘 정리해 보면은요, 주요 시장의 이제 위기 흐름이 약간 변곡을 지나면서 7월 전반부 자산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후반부 역시 마찬가지로 중기 관점으로 더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한번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후반부터 이제 8월 쪽으로 가면은 더 큰 모멘텀, 강력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재료들하고 흐름으로 연결된다. 이 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렌다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 회색으로 표시한 게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페드 인사들이 이때부터는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좀 중요한 얘기들을 못 하시죠. 중요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 같은 걸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 메리 데일리 이분이 CNBC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때 나오셔가지고 저 too early to declare victory 이 얘기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 페드 인사들 그 발언 수위가 보통 그 정도예요. 그냥 승리를 선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이 얘기는 아니고 괜찮게 흘러가지만 승리를 선언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이 CNBC 앵커 이분 괜찮은 능력자잖아요. 이 세라 아이슨 이 앵커하고 같이 대담을 하셨는데 종종 이제 좀 보면서 좀 약간 좀 조마조마했어요. 또 무슨 또 이상한 말씀 하실까봐 강력한 말씀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괜찮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할 말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분을 마무리를 해서 이 회색 기간 동안에는 이제 페드 인사들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스피치들을 안 하실 테니까 오히려 악재성 재료가 나올 일은 별로 없다. 시장의 급등락이 페드 인사들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질 일은 별로 없는 것이고 페드 인사들이 정책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급등락을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나마 그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5, 26 제가 붉게 이렇게 표시한 거는 FOMC 미팅이 이때 25, 26일입니다. 그리고 31일 이때 재무부의 3분기 경제정책 보고서 나오거든요. 3분기 경제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2일날 4분기 자금 조달 계획, 국채 발행 일정 같은 게 확정이 됩니다. 항상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 흐름 같은 것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국채 시세도 또 이때 좀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자료가 나온다 이렇게 그냥 학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테슬라 실적이 19일 나오고 물론 이제 앞에는 이제 금융주들이 먼저 나올 테고 19일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25, 메타, 아마존 이게 FOMC 회의하고 기업 실적이 겹치잖아요. 그리고 그 재무부 쪽 일정하고 8월 3일에 애플 실적이 또 겹쳐요.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23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요 붉은색 요 일정이 뭐냐면 잭슨홀 미팅이 이때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 캔사스시티 패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올렸는데 24, 26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그리고 이 이코노믹 폴리시 심포지움의 주제는 스트럭처럴 시프트 인 더 글로벌 이코노미. 이 어떤 방향성을 또 제시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이번에도 잭슨홀 미팅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들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블랙아웃 기간이다 해서 이제 모든 게 조용해졌다 해가지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 향으로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재료는 더 강해지고 모멘텀은 강해지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정상으로 8월을 대비하면 될 것 같고 자산시장이 빠르게 변화된 것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에 변곡이 나타난 이후에 좀 상승으로 주식시장이 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 FOMC 회의 이후에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는 고점 대비 이제 남은 그 퍼센테이지거든요. 그 6월
그 모멘텀 지나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긴 했지만 다우 지수가 이제 맨 왼쪽인데 그건 미리 오른 그 흐름에서도 추가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내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 고점 대비 수익률은 계속 정체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S&P가 7.5 마이너스에서 6.4로 좀 줄이고 나스닥이 9.3에서 7.1로 최근에 나타났듯이 나스닥이 좀 많이 고점 대비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7%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를 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8월 그러니까 7월 FOMC 지나고 8월에 잭슨홀 미팅이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돌파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채 시장도 전반부의 국채 공급 일정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어요. 3년물 400억 불, 입찰 경쟁률이 전달이나 전분기보다 좋고요. 외국인 지분율도 전달이나 전분기보다 좋았고 10년물도 370억 발행됐는데 마찬가지로 괜찮아요. 경쟁률이나 지분율 지난달보다 좋아지고 지난 분기보다도 지난 분기보다는 약간 지분율은 떨어지고는 있지만 뭐 이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30년물이 약간 좀 입찰 경쟁률이나 외국인 지분율이 이 둘보다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절대 수치를 놓고 보면은 그냥 중간 정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거는 뭐냐면은 20년물 19일에 있습니다. 120억 불 있고 10년물 팁스가 20일에 또 이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7월 전반부에 중요한 거 벤치마크 10년물을 중심으로 해서 3년물, 10년물, 30년물이 괜찮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 1개월물이 안정적으로 변했고 계속 상승세를 올라가고 있던 그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다 떨어진 것은 정책 금리가 이제 계속 이제 상승 모드에서 어느 정도 정점을 기록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CPI 지표나 PPI 지표를 보면서 아예 하락을 이제 선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기준금리를 10년물 국채가 따라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동안 너무 빨리 내려왔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올라갔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좀 기준금리 인하하는 그 확률이 높아지면서 10년물 금리가 쫓아가던 것이 반전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표로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급변동을 한 거죠. 이번에 경제지표 나오면서. 보시면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 확률이 이 5월, 6월 이 정도 있다가 그 7월 초에는 이게 쭉 밀렸잖아요. 7월까지로. 근데 이번 주에 경제지표 나오면서 인하 확률이 많이 좀 앞당겨지고 있어요. 이 3월까지 보더라도 인하 확률이 40%까지 올라왔고 5월에는 8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2달 정도를 최근 나빠진 거에 비교하면 두 달 정도를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준금리하고의 이격이 10년물하고 많잖아요. 그것을 최근에 이제 막 이게 쫓아 올라가고 있었어요. 너무 빨리 내려왔네 이러고서 이제 막 이걸 쫓아가는 듯한 그런 흐름. 이게 두 번 더 올라갈 테니까. 근데 이제 이 두 번이 더 올라갈지 어떻게 한 번이 더 올라갈지 이제 그것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내년도 이제 1분기 정도 되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만큼을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내린다는 게 아니라 1분기부터 이제 내리기 시작해서 이제 내년도 후반부에 가면 이 정도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체는 미래 선반영이 됐지만 향후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어중간하게 등락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정점 치고 올해 1분기에 경험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붉게 표시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금리 정점이 어느 정도 분위기는 잡아가더라도 국채 쪽에서 시세가 날 수 있는 거 한계는 명확하다.
요 등락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걸 막 깨고 내려가는 그런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면 너무 선반영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등락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권 시세, 과거에 나타났었던, 그러니까 7월 이전에 나타났었던 그 박스권 시세로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시했죠. 추경 매수는 유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국제시장 7월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답은 8월 모멘텀이 좌우할 것이다. 결코 미리 좀 판단을 섣부르게 하진 말자. 포모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포모, FOMO, 포모. 이거 지금 논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좀 더 신중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변곡 이후에 상승한 그런 주식시장, 7, 8월 모멘텀 이제 사상 최고가 도전이냐, 사상 최고가 근처로부터 나락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이 7, 8월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다. 그 어떤 것을 상상하던 그거보다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금리 정점의 윤곽이 드러난 그 국채시장.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고금리의 부작용이 언제 해소될 것인가. 그리고 8월 잭슨홀 미팅이 또 이러한 고금리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룰이 나타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틀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아까 어떤 쉬프트 이 얘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 또 중요한 모멘텀이 그때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타임테이블을 생각하시면서 중기적 시각 우리가 좀 시장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